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12강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가족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과 여기에 모양이 비슷한 작을 숫자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심, 마음심변, 민마음심, 작을소, 아비부, 말무, 자식자, 여자녀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마음심자입니다. 이 글자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 심장 모양을 그려놓고 마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포함되면 심장, 마음, 감정, 심리 현상 등으로 쓰이고요. 마음심변 글자는 마음심자를 글자의 왼쪽 변에 쓸 때 이렇게 모양을 변형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민마음심자 이 글자는 마음심자를 글자의 아래, 즉 밑에 쓸 때 이렇게 변형해서 가끔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음심자 원형 그대로 이렇게 쓰는 글자로 생각사자가 있네요. 생각사자의 위에 있는 그 바전자는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콧구멍신, 정수리신이라고 해서 또 사람의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마음심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이 마음 먹은 바를 머리로 생각한다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자 위에 부분이 아래로 내려잡는 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손톱조, 그 밑에가 덮을며, 그 다음에 마음심, 천천히 걸을새를 이렇게 합쳐놓은 글자인데 뜻은 아이를 손으로 덮어서 안고 있으면 천천히 생겨난 마음이 사랑이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심자를 이렇게 변으로 쓰는 글자 성품성자가 있네요. 마음심과 날생자를 합쳐놓은 글자죠.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오는 마음이 성품이다, 성질이다, 성격이다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쾌할 쾌자 마음심변의 오른쪽이 터놓을 쾌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여기에서 생겨난 글자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머리에 큰 칼을 쬐우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머리가 큰 칼이 한 가운데에 들어있다 해가지고 이 글자를 가운데앙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가운데앙에서 왼쪽 편을 이렇게 터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터놓을 캐라고 하는 글자고 여기에 그 마음심자를 합쳐가지고 이 글자의 뜻은 큰 죄인의 목에 씌운 큰 칼의 한쪽을 터놓아서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졌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마음심자를 글자의 발에 쓰는 글자 민마음심자가 들은 글자로 공손할 공자가 있네요. 위에 있는 부분이 함께 공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마음심을 합쳐가지고 어른을 모실 때 두 손을 함께 모으고 마음을 공손하게 한다, 공경한다 그런 뜻의 글자고요. 그리워할 모자 위에 부분은 해가 풀 속으로 이렇게 퐁당 빠진 것처럼 해가 저무른 모양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없어졌다 해가지고 없을막 저물모라고 하는 글자고 여기에 마음심을 합쳐가지고 해가 저물면 마음속으로 더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작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작을 숫자의 가운데 부분 갈고리 글자는 물건이나 연장을 나타내는 글자고 양쪽에 벌어져 있는 것은 나눌 팔자의 모양입니다. 이 글자는 위에는 그림처럼 통나무를 도끼로 쪼개고 있는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여기서 도끼는 연장이고 통나무가 양쪽으로 쪼개진 모양이 나눌 팔자처럼 쓴 글자네요. 그래서 물건을 연장으로 나누어서 원래 모양보다 크기가 작아졌죠. 그래서 작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고요. 또 물숫자의 생략형, 또 불화나 원덕구자의 변형자로도 쓰입니다. 작을 숫자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적을 숫자가 있네요. 작을 숫자 밑에 삐질뼈를 해가지고 삐질뼈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모양의 뜻이네요. 합쳐가지고 양이 많은 것에서 조금 끊어서 이렇게 덜어내는 것은 분량이 적다 해서 적을 소라고 하는 글자고 또 닮을 초자는 작을 숫자 밑에 있는 달월자는
그 사람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이라 해서 여기서는 몸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작게 그린 그림이 본래의 모습과 닮았다. 그러나 그 크기는 작아졌다. 해가지고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작아진다는 뜻으로 쓰이고 혼자 쓸 때만 닮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숫자를 작은 숫자로 이렇게 생략해 쓰는 글자, 근본 원자, 언덕 원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위에는 이제 언덕의 모양이고 밑에 있는 부분이 원래 이게 샘천자인데요. 물숫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작은 숫자로 생략해 쓰고 있는 글자, 언덕하고 샘하고 합쳐진 글자네요. 이 뜻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언덕의 틈새이고 물줄기의 근본이다. 그래서 근본원이라고도 하고 언덕원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이 불화자가 작은 숫자로 이렇게 변형돼 쓰는 글자, 벼슬 위자가 있는데요. 벼슬 위자의 왼쪽 윗부분이 이런 모양인데요. 이 글자를 다리미 모양의 글자라고 합니다. 밑에 불화자를 생략한 작은 숫자를 썼고 오른쪽에 법도존을 합쳐서 만드는 글자로 이 글자를 다림질을 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글자인데 이 뜻은 다림질하여 주름을 펴듯이 부하들의 움츠러진 마음을 눌러 펴서 편안하게 해주는 벼슬아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군대나 감옥의 벼슬아치를 뜻하는 글자로 군대에서 부하들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사람, 또 감옥에서 죄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그런 벼슬아치,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언덕 구자가 작은 숫자로 이렇게 변형되어 쓰는 글자에 궁궐경자, 소울경자가 있습니다. 위에 쪽 부분은 높을 구자를 이렇게 생략한 글자고 아래는 언덕구가 생략된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 뜻은 언덕같이 크고 높게 지은 집이 궁궐이다 해서 원래 궁궐경자인데 궁궐이 있는 곳이 서울이라 해서 서울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는 혼자 쓸 때는 서울경이지만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궁궐처럼 높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아비부자입니다. 아비부자는 이 오른손 우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쓴 글자고 여기다가 해초리 모양을 이렇게 합쳐놓은 글자네요. 그래서 이 뜻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훈계하는 아비다, 아버지다 하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가마솥 부자가 있습니다. 위에는 아비부자, 밑에는 세금자에서 위에 아비부와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고 쓰는 글자죠. 이 뜻은 쇠로 된 그릇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아비에 해당하는 게 가마솥이다 하는 글자고요. 또 도끼부자, 아비부자 밑에 도끼 근자를 합쳐가지고 아버지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도끼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다음 말무자가 되겠습니다. 말무자는 어미모에서 처질 상징하는 두 점을 이어서 가슴을 드러내지 말라. 젖을 이렇게 가려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말무라고 하는 글자고. 보시면은 여자녀자에서 젖을 상징하는 두 점을 찍으면은 어미모자가 되고요. 어미모자에서 가슴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모양.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말무자가 되겠습니다. 말무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독독자가 있습니다. 독독자에 위에 있는 부분은 풀 무성할 봉이라고 해가지고 풀이 무성하게 나오는 모양의 글자인데 아래 글자 합치느라고 아래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는 글자네요. 이게 말무자를 합쳐가지고 뜻은 그 무성하게 자란 풀 중에 섞여 있어서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독풀을 의미합니다. 독풀에 독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 말무자와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 어미모자가 있네요. 어미모자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 기르는 여자가 어미다, 어머니다 하는 뜻의 글자고 항상 매자는 위에 그 사람 인자처럼 쓴 부분은 머리 손질하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머니들은 외출할 때 머리 손질을 항상 한다. 그래서 항상 매라고 합니다. 또 매양매라고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무자와 모양이 비슷한 꿰일관자,
있습니다. 이 글자는 그 엽전을 끈으로 끼워 놓은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 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귤관자는 밑에다 재물패를 합쳐가지고 엽전 돈을 끈으로 끼워 놓은 모양을 나타낸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식자자가 되겠습니다. 위에 기역자같이 생긴 부분은 머리통이 큰 아이의 머리 모양, 한일자 근거는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양, 세로로 근거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이의 모양 합쳐가지고 머리가 크고 양팔 아래를 수건으로 감싼 어린 자식의 모양을 나타내서 자식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자식을 낳는 이유는 대를 이어가기 위해 낳는데, 대를 이어가는 자식이 아들과 딸 중에서 아들이다 해서 아들 자라고도 쓰고, 사람한테는 자식, 동물한테는 새끼, 식물한테는 열매의 뜻으로도 같이 씁니다. 또 아들이란 뜻으로 쓴다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른 글자 합쳐질 때는 모두 아들이라고 쓰지 않고 자식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한테 붙을 때는 뭐 새끼, 열매의 뜻으로 쓰이고요. 또 자식이 대를 이어가듯이 다른 글자 뒤에 이어지는 전미사로도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자식의 뜻으로 쓰는 글자, 글자 자자가 있는데요. 위가 진면자하고 밑에는 자식자자 합쳐서 집에 자식이 불어나듯이 계속 불어나는 게 글자다는 뜻이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만들어 쓰고 있는 게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효도 효자, 윗부분은 늙을 노자의 아랫부분을 생략하는 글자, 여기다 자식자자를 합쳐서 늙은 부모를 자식이 잘 받들어 모시는 게 효도다 하는 글자입니다. 열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오얀리 자두리자가 있네요. 나무 밑자 밑에다가 이 글자를 합쳐가지고 열매가 많이 달려서 번식을 많이 하는 나무가 오얏나무다. 오얏나무를 지금은 자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로 쓰는 글자, 남자, 여자, 탁자 이런 글자의 뒤에 붙어 있는 자자는 모두 전미사의 뜻이고, 이건 어떤 의미가 없이 이 글자를 두 글자, 세 글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는 그런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여자가 있습니다. 글자는 두 손을 포개고 얌전히 앉아있는 여자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여자란 뜻도 있고 딸도 여자이기 때문에 딸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 편안한 자가 있네요. 진면자 밑에 여자를 합쳐가지고 집안에서 여자가 살림을 잘해야 집안이 편안하다 하는 뜻이고, 또 좋아할 오자는 여자 여자와 자식 자자를 합쳐가지고 여자인 엄마가 자식을 안고 좋아한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상 1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